약 46억 년 전, 두터운 구름에 뒤덮인 지구. 구름 밑으로 들어가면 우선은 붉은 세상이 펼쳐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기의 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서 지상으로 붉은 빛밖에 도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엔 지구 대부분이 대륙이 아닌 바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지구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지금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작은 지구 주변의 모습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지구처럼 작은 행성들만 늘어서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밖에 없는 영역 안에 20개 정도의 소행성이 북적대며 돌고 있었습니다. 20개의 행성은 약 1000만 년 동안 평온하게 태양의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변은 그 후에 생겨났죠. 서로의 중력에 의해 소행성들의 궤도가 무너져서 충돌이 일어났으니까요. 충돌에 의해 소행성은 마치 물엿처럼 녹은 후에 결국엔 2배 크기의 행성으로 뭉쳐집니다. 행성은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점점 더 크게 성장합니다. 수성은 한두 개의 소행성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금성은 8개 정도의 소행성이 합쳐진 것이고, 화성은 한 번도 충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남은 소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10개 정도의 소행성이 충돌해서 지금의 크기가 됐습니다. 지구가 경험한 마지막 충돌은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소행성이 합쳐져서 커진 원시의 지구. 여기에 마지막 소행성이 다가옵니다. 충돌의 힘으로 녹아버린 암석이 우주 공간으로 날려갑니다. 그리고 원시 지구의 중력에 의해 또다시 끌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때의 충돌에선 파편의 일부가 지구 표면으로 돌아오지 않고 주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행성이 부딪힌 장소가 지구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서 파편이 멀리까지 날려갔기 때문이죠. 당시의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파편이 토성의 고리처럼 하늘 가득 흩어져 있는 게 보였을 겁니다. 파편들은 서로 충돌을 거듭하며 합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뭉쳐지죠. 이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별, 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이란 위성을 지닌 행성 지구가 탄생합니다. 연구원들은 지금의 지구 크기는 소행성 충돌이 반복되는 사이에 우연히 정해졌다고 합니다. 우연하게 지구가 커진 것이 인류가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지구는 커진 후에야 비로소 생명이 번성할 만한 비열이 됐으니까요. 지구는 덩치가 커진 덕분에 그 인력으로 오랫동안 바다를 붙잡아둘 수 있었고, 바다야말로 생명을 키워내는 무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의 궁극적인 선조인 지구 최초의 생명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1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바위, 여기에 전 세계 연구원의 뜨거운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은 이 폭 30cm 정도의 검은 띠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생명체는 지극히 작았습니다. 확대해보자 검은 알갱이가 무수하게 많이 보입니다. 이게 탄소 알갱이입니다. 분석 결과 38억 년 전에 생물의 몸을 이루던 재료로 여겨집니다. 로징 박사는 길이가 100분의 1mm인 이 생물이 현재의 세균을 닮은 미생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38억 년 전) 이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수심 수백 미터의 조용한 해저였습니다. 이 생물은 물속을 떠돌듯이 헤엄치며 살았습니다. 바닷물로부터 탄소를 가진 영양분을 흡수해서 몸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 이는 생명을 키워낼 만한 크기가 된 지구에서 생명이 여행을 떠나면서 지금의 인류에 이르는 40억 년의 대장정을 시작한 분명한 흔적입니다.